어제도 사실 이제 관세 얘기로 시작을 했던 우리 김정 연구원과의 이야기였는데 오늘도 이제는 발표가 된 상태로 철광과 알루미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 관세의 행정명령, 이 부과명령을 결국 서명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관세 부과를 합하면서 결국 3월 4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지금 현재 애플이 왜 갑자기 이제 주가가 오르는지부터 먼저 가볍게 말씀을 예, 드리면, 예. 저도 지금 좋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는데, 네. 네, 방금 전에 이제 디인포메이션에서 지금 애플이 중국의 이 AI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알리바바와 좀 협력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애플의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하. 지금 블룸버그 터미널 쪽에서 나온 얘기는 애플에서 딥시크 모델을 테스트를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진행은 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은 들어오고 있고요. 조금 더 추가되면은 애플 관련된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에서 딥시크까지 테스트를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아마 결국에 이제 현재 애플이 특히 아이폰이 결국 중국에서 가장 크게 좀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결국 이 AI 기능이 다른 나라들은 되는데 중국에서 안 된다는 것이 큰 이유였는데 예. 만약 결국 AI 기능이 가능해지면서 좀 팀쿡이 말했던 여러 가지 뭐 사진 관련된 기능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했었는데요. 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판매를 증가시켜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어느 AI 모델을 중국향 아이폰에 탑재할 것인가? 이게 지금 애플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일 텐데. 근데 지금 중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딥시크 아니면 이제 알리바바의 Q1 정도일 테니까 이런 최신 뉴스가 버전으로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애플 얘기가 좀 이제 솔솔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계속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하려던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 예정대로 되긴 했는데 약간 내용이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 주시죠. 네, 원래 이제 결국에 이 관세를 부과할 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기인데요. 시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이제 발효가 됩니다. 이제 3월 4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이 발효하면서 결국 원산지와 상관없이 모든 채광과 알루미늄에 적용되고 또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라고 했지만 벌써 이 3월 4일이라는 좀 지휘의 날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호주는 무역 흑자 기록 중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예외 조치 고려 가능하다라는 발언 등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이 관세가 결국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아직 시간이 한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각국의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전반적인 관세에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지금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 호주를 좀 살펴보면 2018년도 트럼프 1기 당시에도 호주도 처음에 이 철강과 관련해서 이 관세를 맞았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좀 협상을 해서 결국 호주 관세를 좀 면제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제니퍼 나슨이라는 당시에는 JP 모건에 있었고 또 현재는 이 리오틴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이 제니퍼 나슨 이사가 했던 발언을 살펴보면 결국에 이번 백악관 발표는 그냥 전형적인 협상 전술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협상을 좀 잘 하게 된다면 결국 호주의 철강이랑 알루미늄 관세는 좀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3월 4일까지 결국 어떤 식으로 협상하는가에 따라서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증시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시장의 다른 기업들과 IB들과 이런 연구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일단 먼저 이 경쟁기업 연구소라고 하는 곳은 좀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당연히 유발 가능하고 특히나 1기에 이제 금속 관세를 통해서 1,000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는 얻었지만 반대로 이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자동차 아니면 뭐 음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지만 그 외 전반적인 IB들은 오히려 조금 더 완화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먼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1기 때보다 오히려 전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라고 하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완화적으로 해석을 하였고 UBS는 만약에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하면 AI 기업들을 좀 저점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며 이건이 현재 오히려 하락이 오히려 기회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JP모건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번 결국 미국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자신이 기존의 목표가를 제시했던 이 S&P 500, 6,500 여전히 유지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는 이번 트럼프 관세 안 전체에 대해서는 크게 강하게 좀 반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좀 수혜주 등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 스틸 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 이 키뱅크는 이번에 이 스틸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을 기존 투자 의견 섹터 비중 섹터에서 이제 비중 확대로 증가를 시켰고 또 목표가 155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와 함께 현재 트럼프 관세로 특히 큰 수혜를 내릴 것인데 그 이유로는 2024년에 좀 손실을 기록하며 좋지 못했지만 현재 턴어라운드 과정 중에 있고 이게 또 관세나 아니면 그 외에도 이 트럼프의 어떤 철강 산업에 대한 과감한 푸시를 좀 같이 갖는다면 결국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또 비중 확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어제 이 트럼프 관련 소식으로 이미 4% 넘게 주가 상승했던 이 US 스틸 결국에 또다시 이제 수혜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만약에 결국 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호주 만약에 철강 관세 면제가 된다면 이 호주에서 철강업을 하고 있는 리오틴토 역시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리오틴토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재련소가 캐나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캐나다까지도 같이 협상을 통해서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를 받는다면 굉장히 함께 좋을 수 있지만 만약에 알루미늄 캐나다 관세가 좀 어려워진다면 이 철강에서 얻는 플러스와 알루미늄으로 얻는 마이너스에서 그다지 크게 이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위치한 이 블루스콥이라는 그 철강 업체에 의해서 일자리를 4,000개 이상 만들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이제 면제 가능성을 좀 준 상태인데 네. 한 달 정도의 지금 여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호주뿐만 아니고 각국들이 지금 붙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까지 하고 있잖아. 그래요. 이렇게 지금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인도의 모디 총리랑도 이제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내일부터죠. 네.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올 얘기가 뭐냐? 지금 LNG 산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에너지를 미국에서 많이 수입하겠다라면서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인데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인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면제 대상에서도 빠졌기 때문인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혜주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